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디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를 접하는 양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산되는 모든 정보가 진짜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가짜뉴스 참 많았고요.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양산되는 가짜뉴스들 때문에 혼란과 불안감도 가중되는데요. 사람들은 왜 가짜뉴스를 만들어낼까? 또 거짓말 속에 숨은 심리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 심리변화연구소 이남석 소장을 초대했습니다. 얼마 전 거짓말쟁이의 뇌를 해부한다면 이런 책도 펴낸 바가 있는데요. 이남석 소장 만나보죠. 이남석 소장은 성균관대학교와 같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융합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심리변화연구소 소장이며 직장인 사춘기 전문 비대면 코칭 서비스 킥업의 대표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촌의 인문학 카페 여기인가 공동 대표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심리학 관련 책을 35권 집필했습니다. 펴낸 책으로는 딸들과 함께 쓴 여자는 야동 보면 안 돼, 뉴스로 보는 사이다 심리학, 이대로 어른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무삭제 심리학, 뭘 해도 괜찮아, 사랑을 물어봐도 될까요? 거짓말쟁이의 뇌를 해부한다면 등이 있습니다. 이남석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아예 없죠. 단호하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거짓말은 그 사기꾼과 같은 거짓말을 포함해서 자기의 속 뇌를 감추고 어떤 걸 과장하는 것까지 다 거짓말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발도 거짓말이고요.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는 것도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한다. 이런 것도 거짓말. 그리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속이 답답해서 그런데도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거짓말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속내를 감추는, 진실을 감추는 거는 다 거짓말로 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언제부터 거짓말 하는지 이런 게 연구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약 9개월 정도 되면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그 언어가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데 그 맥락을 추적해서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못 알아듣는데도 웃거나, 사실 그렇게 슬프지 않은데 자기가 뭐를 더 얻기 위해서 일부러 울어서 관심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일부러 우는 것도 거짓말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뭐 꼭 금전적인 것만 이익이 아니라 사랑, 인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고립감도 벗어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 SNS 할 때 자기가 거짓말로 뭔가를 하는 것도 관심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갓난아기들도 그렇게 조금 네.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네. 반응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네.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먹이를 숨겨놓고서 동료가 왔을 때, 침팬지 같은 경우요, 땅에 묻어놓고서 모르는 척하다가 사라지면, 뭐 강아지도 그렇고요. 그런다든지, 식물 같은 경우에도 예쁜 꽃인 척하고서 파리지옥 같은 경우 유도해서 파리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난초 중에서도 예쁜 꽃이지만 그 안에는 꿀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혹은 자기가 이득을 위한 것이지 거기 안에 뭐 남을 위한 것들을 넣어놓지 않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속는 게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 동물, 식물 모든 것의 본성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 특히 인간이 제일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상징 체계가 발달되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사회의 복잡도가 더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 혹시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하는지 연구된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로버트 펠트만 교수에 따르면 특히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한 10분 안에 좋은 인상을 줘야 되니까 3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처음 만나서? 네, 처음 만나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되니까 10분 안에? 네, 10분 안에 3번 이상? 3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폴 에크만 교수, 안면 이제 인식으로 유명한 표정 연구로 유명한 폴 에크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 200번의 거짓말이 이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냄새 나는데도 냄새 못 느끼는 척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다른 사람 앞에서 저 한심한 얘기 뭐 하는 거야 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그런 표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벨라 드폴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 일기를 쓰게 했더니 평균 1.5회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에 사실 그것도 상대방이 관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걸로 나는 오늘 1.5회 정도 했어라고 147명을 연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연구마다 숫자가 너무 차이 나네요. 예,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넓게는 속내와 다른 그 어떤 행동, 말 다 거짓말로 보느냐 아니면 명확한 의도를 갖고 상대를 속이느냐 그것만 갖고 하느냐의 차이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엄청난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예. 근데 그 거짓말을 왜 하는지 네. 원인은 본인에게 뭔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 모두 그렇습니까? 모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자기 기만의 거짓말입니다. 자기 기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왜냐면 꼰대 테스트 이런 것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야 나는 꼰대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하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선의의 거짓말과 네. 그렇지 않은 거짓말 구분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뭐고 악의의 거짓말은 뭐예요? 예, 검은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은 거짓말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얀 거짓말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만 위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자기의 좋은 인상도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기 친구가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그거를 솔직하게 야, 너 이렇게 이상하게 했어. 그걸 왜 돈 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인상도 나빠지고 상대방 기분도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얀 거짓말로 어우 유니크해. 특별해.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까지 거짓말한 거 느낌도 안 들고요. 왜? 너무 좋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이냐. 비중의 게임으로 나의 이득이 더 많다 그러면 검은 거짓말이고요. 상대방의 이득이 더 많다 그러면 하얀 거짓말. 그리고 둘 사이에 딱히 너의 이익, 나의 이익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러면 회색 거짓말. 회색 거짓말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영화 뭐 삿돌아래 그리고 뭐 3월에 개봉하는 카오스 워킹 이런 영화들이 기본 설정이 뭐냐면 내 생각이 자막으로나 아니면 소리로 들려서 상대방이 충분히 안다라는 가정에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상대방이 다 상처받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뜬금없이 떠오르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빨이 저렇지? 왜 이렇게 머리가 저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잠깐 떠오르고 사라지는 건데 상대방은 그것이 다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권장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기술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악의적 거짓말, 검은 거짓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면서 동시에 남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경우와 피해는 주지 않는 경우와 이것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지금 사회는 복잡한 이익의 사슬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과장되게 SNS에 자기가 행복한 척 뭔가를 올리면 난 피해 없어. 내가 무슨 피해를 줬어. 내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올렸는데 하지만 누군 그걸 보고서 좌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자기 학력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는데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해갖고 얘기했다가 그 실체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허탈해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 가해자들은 얘기하거든요. 피해 준 거 없다. 나 직접적으로 돈을 빼앗은 거 없다 하지만 이게 심리적으로는 다 상처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를 주는 거짓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까지는 연구된 게 있나요? 사람들이 뭐 누구나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악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까지 연구된 게 있나요? 아, 예. 보통은 그 사회적 스킬,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로서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집안에 있을 때랑 사회적으로 자기의 역할에 맞게 할 때랑 자기의 자아를 다르게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사회적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있는 동료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더라도 아, 요즘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더 선의의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포용력이 더 커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도 믿어야 되거든요. 아, 이 친구는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그 살펴보는 리더로서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점은 그렇지 않았어도 점점점 좋은 사회적 스킬을 이렇게 쓰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예.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쓰다 보면 점점점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소통 능력이 뛰어나면 그렇죠. 더 리더가 되고 예, 그런 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네, 맞습니다. 네. 본인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고 예,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본인에게 하는 거짓말도 예, 있죠. 좋을 때가 있죠. 좋죠. 그것도 이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해서 뭐 피그말리온 그 조각상 이야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예. 자기가 만든 조각 얘기를 맞습니다. 계속 빌었더니 그 여인이 여성이- 되더라. 예,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지 않고요. 셀프 에피커시라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잘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난 수학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당연히 수학 공부를 더 하겠죠. 네. 더 하면 나중에 그 능력도 더 생기겠죠. 그런데 보통 수포자라고 하는 수학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또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수학을 실력이 나빠집니다. 나빠지면 난 역시 수학을 포기한 게 더 나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네. 자신을 좋게 하는 거짓말 중에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고 교육학에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예, 잘하는데 예. 왜 그래?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것. 소통 능력인 선의의 거짓말, 자기 예. 신념, 자기 확신, 뭐 예. 이런 걸 이제 긍정적 측면을 예. 쭉 얘기해봤고, 제일 나쁜 게 사기꾼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기꾼들의 거짓말 메커니즘은 뭐가 달라요? 일단은 사기꾼은 공급과 수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거짓말을 공급하려고 해도 수요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잘 먹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먹히려면 일단 수요자가 공급자인 사기꾼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자기가 학력 위주로 해서 뭔가 학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짓말쟁이가 먹히려면 스탠포드에 나 온라인 과정으로 박사학위 땄어 했을 때 스탠포드에 온라인 과정으로 박사학위 딸 수 있나 없나를 몰라고 있어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건 안 되는 거야라는 거 알고 있으면 사실 그거에 현혹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속는 자기가 속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건강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기꾼이 그거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거짓말이 먹히죠. 내가 엄청 간절한데 본인이 엄청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속질 않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간절하지 않으면 굳이 그 얘기를 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간절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 기본적. 수요층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잘 보시면 사기꾼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금융, 건강 보조식품 갖고서 막 이렇게 보통 약장사라고 그러시죠. 그런 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이나 건강 분야가 특히 전문 지식이 필요한 데라서 예,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쪽. 예,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새로운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뭐 종교 같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문제가 되는데도 그런 사기꾼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간절하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자기가 좀 더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아니면 돈을 더 얻거나 거짓말을 듣는 사람도 간절하게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꾼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느 영역에 제일 간절한지 그렇죠. 그러면서 잘 모르는지를 예, 예. 파악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논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둠 속의 총속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총을 쏴서 나를 저격했다고 느끼는데 사실 사기꾼은 두루뭉술하게 훅 던집니다. 휙. 그러니까 무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때문에 왔지 했다가 안 먹히면 그건 안 넘기면 다행이고 자 이거야. 그래서 점점 몰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타겟층으로 확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건강 쭉 했다가 건강해도 돈 없으면 소용없어요. 뭐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저기 총을 막 쏴놓고 예, 당하는 맞아 입장에서는 걸리는 쪽으로 집중해 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서 뭔가를 얘기하거나 뭐 지금 시대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뻔뻔한 얘기를 어떻게 하지? 뭐 보이스피싱도 그러고요. 야, 이런 거로 속는 사람이 있어 하는데도 문자가 막 오는 이유가 그 사람은 전체 사람을 속일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마음을 움직일 사람을 속일 생각이 있는 것뿐이거든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네. 전체로 그냥 다 계속 반복되게 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거를 보내지 하지만 그 사람께 효과적이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네. 왜? 어둠 속의 총쏘기로. 그게 이런 마케팅에서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하는 거면 그러지 않죠. 근데 계속 오는 거는 어둠 속의 총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기꾼한테 안 당하려면 예. 즉 거짓말에 안 속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욕망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꾼도 처음부터 욕망을 확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좀 친해지고 나서 요즘 뭐가 힘들어? 한다면 혹은 한 번씩 떠보는 거죠. 나 요즘 너무 심심해서 뭐 핫도 좀 치고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근데 안 먹혀요. 그럼 포카 가볼래? 안 먹혀요. 그럼 골프 가볼래? 뭐 내기 골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기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둠 속의 총속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 이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타겟으로 팍 넘어가요. 왜? 이 사람은 시간이 돈이고 빨리 그걸 회수해야 되는데 이거 해봤더니 잘 욕망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타겟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어장관리했던 사람 중에 다른 사람 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빨리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자기 혼자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조를 짜서 하죠. 왜? 그러면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동조 효과 때문에 3명 이상이 똑같은 얘기하면 그 사람은 동조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길에 가다가 누가 한 명이 쳐다봤을 땐 따라서 쳐다보지 않는데 3명 정도가 옥상을 못 쳐다보서 무슨 일이지 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게 관심 갖는다는 건 나도 관심 가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곳 홍콩에 뭐 유명한 후계자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아. 네.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신나게 한번 놀게 하고 나서 다시 오게 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다 한패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루트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크로스 체크. 예, 그렇습니다. 2중, 3중 체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확신한다는 얘기는 그 의심을 견뎌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꼭 얘기합니다. 나 못 믿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더 믿고 싶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의심을 견뎌내게 그런 거를 달라고 해야 될지 정상입니다. 뭔가 의심을 전제로 비판적으로 듣는 자세. 예, 이런 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요? 예, 맞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도 부정적인데다가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봐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니까 상대방이 입 바른 소리로 너무 막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그러겠어. 그래서 그렇다고 억지로 우울증에 걸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걸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 사기를 칠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흥분시키고 나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조차도 흥분시키고 나서 이런 거 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바람 쐬니까 너무 좋아한 다음에 사람을 업시키면 감정적이 되거든요. 감정적이 된다는 얘기는 이성적 판단이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기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에 거죠.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는 그러지 않고 감정보다는 않습니다. 이성. 예, 그것도 정확하게가 아니라 깎아서 비판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기꾼에게 강해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거짓말보다 처음 시작이 우리 가짜 뉴스로 제가 예. 시작을 했는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심리 예. 그건 뭐고 그런 가짜 뉴스에 빠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일단은 일반 사기꾼들이 다 그렇듯이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그 이익이 일단은 뭐 후원받는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 존재감. 진실이 아닌 거지만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익은 관심인 거예요.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예. 어떻게 해요? 아닌 말구식으로 막 가짜뉴스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존재감은 상대방에 대한 존재감도 있는데 자기의 경쟁자 사이에서의 존재감도 네. 있는 겁니다. 그 집단, 네. 자기의 이런 뉴스를 발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더 극단값을 취해서라도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야 되니까 가짜뉴스 경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본 동인인 거고. 예. 근데 그걸 자꾸 가짜 뉴스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안정감 때문입니다. 안정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념과 똑같이 일치하는 정보를 얻었을 때 안정합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정보를 들으면 그게 무감각해져요.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센 거를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번 그렇게 사건들이 많이 터질 수는 없거든요.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매번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한. 예, 그럼 예. 어떻게 하냐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념과 맞는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미 옛날 거는 뭐 좀 무감각해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짜뉴스 공급자를 찾아서 야 이런 것도 있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알고 있는 내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유해요. 열심히 공유하면서 퍼나르게 하는 거죠. 퍼나르게 하죠. 그럼 어떻게 되면 가짜뉴스의 사람도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예, 하듯이 예, 예. 이걸 유포하는 사람들도 야 그런 게 있어도 너 그거 아니? 하면서 준 생산자가 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뽐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예. 프로슈머가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신념에 부합하는 쪽을 정보만. 더 예, 그렇습니다. 키우려고 하는 욕구 이것 때문이라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로부터 조금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것 역시 자기 신념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성적 태도 이거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요. 내가 맨날 확인하는 그런 정보 출처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의 정보 출처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문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보놓거나 예. 아니면 이 신문에 나오지 않는 어떤 가능성은 없는지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믿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본인의 신념이 예. 진짜 사실관계에 기초한 신념인지 네. 그냥 남들 따라 유행처럼 가 맞습니다. 있는 신념인지 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짜뉴스 이렇게 하면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인지적 게으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게으름. 예, 그러니까 존재감도 있고 자극도 받고 싶은데 예. 게으르다. 그러면 그냥 원래 공부 안 하는 거죠. 예, 공부 안 하고 가짜뉴스 원래 의심도 안 하는 거고. 예, 그 발원지를 계속 그냥 파고들고 왜 그렇죠. 계속 자극적인 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인지적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누구나 인간은 게으른 겁니다. 예. 이왕이면 빨리 처리하고 적게 노력하고 싶은데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그게 극단화가 돼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잘 속는다. 네,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 의미에서는 가짜뉴스가 큰 문제지만 사실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과장 광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의 또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과장 광고는 사실은 있는 거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있는 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 부정이고요. 그런데 이 과장은 뭐냐면 있긴 있되 그걸 더 실제보다 더 크게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조금 있는 걸 크게 많이 있는 네, 것처럼. 많이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거의 메커니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인지적으로 게으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정보를 고루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상적으로 남는 몇 가지 정보에 집중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과장 광고가 먹힐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인간을 자기가 포커스 2개, 그러니까 주안점을 2개 만드는 그런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끔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령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기가 자동차의 엔진이나 이런 거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에어컨이 시원한 차.
예전에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에어컨이 시원한 차라는 거는 차의 굉장히 중심 기능이 아닌데도 부차적 기능이죠. 부차적 기능인데 그거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과장이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와 맞아 시원한 건 맞잖아 해서 다른 경쟁작들이 훅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과장 광고의 핵심은 그래서 주목하게 만든다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의 메커니즘 중에 일부러 그래서 명확한 판단을 못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 이런 제약회사의 부작용 같은 거는 고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약의 부작용. 약의 부작용. 잘 보시면 처음에 굉장히 심각한 것부터 나옵니다. 뭐 뇌졸중, 쇼크, 심장발작 뭐 이런 거 쭉 나오고서 맨 마지막은 가려움증 이로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희석 효과가 납니다. 뭐냐면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이거죠. 있죠. 근데 거기서 딱 멈추면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들이 그렇죠. 지각합니다. 근데 쭉 다 얘기하고서 맨 마지막에 가려움증 그러면 그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인지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 가려움증이 굉장히 크게 남아서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네 해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광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 이 판단에서도 다 연관이 돼서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인 사람이 뭐 주당 30시간을 심리학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대단하네 했는데 어떤 그 정보만 준 사람과 어떤 사람은 30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뭐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여행도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똑같이 30시간 공부하는 건 똑같은데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30시간만 공부해 사실 그걸 언급 안 했지 술도 마실 수 있고 다른 거 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30시간만 공부한 사람은 왠지 공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같고 뒤에 그 사람이 취미활동으로 뭐 하는 거 그러면 희석이 돼서 그 정보가 오히려 앞에 정보를 깎아먹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 예,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사안이 벌어졌다 그러면 일부러 그거를 정보를 많이 주고요. 그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기 긍정적인 걸 더 과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모든 게 그런 사회적, 정치적 또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본인의 인지적 게으름을 벗어나야 되는 수밖에 맞습니다. 없군요. 예, 맞습니다. 그거밖에 딱 없습니다. 방법은 그거 하나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편향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사고가 치우칠 수 있는데 그게 개인적 편향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편향들이 있고요. 예. 그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다 공유하는 편향만도 뭐 108개 이 정도의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동초효과 이런 것도 다 편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어도 그냥 모르고 저지른 거하고 저지른 다음에 잠깐만 내가 혹시 이거 아닌가? 그렇죠. 검토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게을러지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결론이로군요. 맞습니다. 네. 심리변화연구소 소장 이남석 소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